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이 100세 시대에는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연금주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삼층연금에 가입하는 거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죠. 우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라에서 이렇게 책임을 져주는 연금이기 때문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퇴직연금은요, 회사가 연금자산 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주는 DB형과 그 다음에 근로자들, 가입자들이 책임을 지고 연금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DC형, 이거는 투자자 책임형 또는 가입자 책임형 또는 근로자 책임형,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IRP가 있습니다. IRP는 넓은 의미의 DC형에 포함이 되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개인연금을 가입하는데, 오늘은 이 가입자 책임형 연금저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나누는 방법은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지급자 책임형이 있고 가입자 책임형이 있습니다. 이 지급자 책임형은 예를 들어서 회사 같으면 회사 책임형, 또는 국가가 해준다면 국가 책임형, 뭐 이거 어느 기관이 책임져 준다면 뭐 기관 책임형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가입자 책임형은 뭐냐면 근로자,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금자산 운용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지급자 책임형인 경우가 국민연금, 교원연금이라든지 직역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적연금이 또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입만 하게 되면은 연금을 주는 기관, 그 지급자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퇴직연금 중에도 회사가 책임져 주는 DB형 연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한 책임지고 약속한 연금을 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저축형 개인연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개인연금 중에도 예를 들어서 원리금이 보장되어 있는 보장형 상품인 경우에는 책임지고 주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입자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가입자 책임형입니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 가입자가 져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어떻게 이 내 연금 자산을 운영을 할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상품도 고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사람은 동기생인데도 어떤 사람은 2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다른 보통 직원의 절반밖에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신문 기사를 보고 놀란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요, 이 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가 피델리티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최대 연금 운용회사 피델리티의 고객 중에서 퇴직연금 중에 DC형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보면 13, 14억 되는 거죠. 그만큼 모아놓은 직장인들이 41만 2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 이거의 연금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 또 34만 1,60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IRP에도 가입할 수도 있지만은, 중복될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합치게 되면요, 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금 100만장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피델리티라는 회사에 미국 이 연금자산 운용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 2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로 보면 이거에 5배를 해야 되니까 거의 한 400만 명 가까운 직장인들이 연금 100만장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미국에서 그렇게 연금 100만장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그 미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 백만장자의 꿈을 키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근데 연금 계좌는 왜 이렇게 만들기 힘든 거예요? 정프로님, 토스뱅크 제휴사 연금저축계좌 아직 안 만드셨나요? 에? 토스뱅크에서 연금 저축 계좌도? 쉽고 빠르게 1분이면 연금저축계좌도 만들 수 있어요. 자, 보자. 12월 말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다양한 이벤트도 만나볼 수 있네요. 얼른 만들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가세요. 미국의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퇴직연금을 가입을 하고 이게 내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미국의 직장인들은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장래성이라든지 급여는 많은지 이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는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는가, 또 내가 가입을 해서 내가 돈 얼마 내면은 회사에서도 보태서 얼마나 더 내주는가, 그걸 영어로 매칭이라고 그러죠. 얼마나 매칭을 해주는가, 그리고 회사가 이 퇴직연금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이 회사에서 입사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회사 입사할 때 우선 취직하는 게 급하지 퇴직연금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생각지도 않지요. 또 입사하고 나서도 퇴직금 있고 퇴직연금 있고, 또 퇴직연금은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과 근로자, 가입자가 연금자산 운용을 책임져야 하는 DC형이 있는데 그 구별도 잘 못합니다. 가끔요, 제가 어디 방송을 할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방송국에 어나운서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어나운서님은 퇴직금이세요? 퇴직연금이세요? 그러면요,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면 DB형이세요? DC형이세요? 그러면 글쎄요, 제가 뭐더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퇴직자 급여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도 모르고, 퇴직연금이라면 회사가 책임져주는 DB형인지 자기가 책임지는 DC형인지도 모르는 직장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관심도 안 갖고 오히려 돈을 빌려가지고 재테크를 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가 교육을 많이 시켜준다고 그랬죠. 회사에서는 그걸 가입자 교육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 가입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회사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그 가입자 교육을 통해서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은 딱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비한 장기 자산 운용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더라도, 오르고 떨어지고 하더라도, 이런 뜻이죠. 장기적으로는 예금, 금리보다 높은 그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라든지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데 운용해야 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죠. 원금 깨먹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만 하는 겁니다. 연금자산 운용을 가입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기 자신이 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그 뜻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 이걸 다 가르쳐 줍니다. 아니면은 사회에 나와서도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온다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또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아본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그러니까 뜻이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토스뱅크 제휴사 연금저축계좌는 만들었는데 이 저축만 하기는 진짜 아깝네. 정프로님, 연금계좌로 ETF도 모을 수 있잖아요. 제휴된 증권사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ETF를 꾸준하게 모을 수 있어요.
알아서 저축하고 투자까지 이 토스뱅크가 이 증권사와 제휴해서 만든 연금저축. 요거는 진짜 편리하네. 얼른 만들고 이벤트 혜택도 받아가세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축의 뜻은 아껴서 모으다.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립니다. 책임져 주니까. 느리지만 원금을 깨먹을 염려가 없습니다. 이게 저축상품입니다. 그러면 어떤 돈으로 예금, 저축을 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 원금을 깨먹으면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딱 감고 저축, 예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의 뜻은 뭔가? 투자의 뜻은요,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이 펀드 상품 중에 또 중요한 게 ETF죠. 펀드의 종류지만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ETF. 이게 투자 상품입니다. 그리고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런 상품들은 잘하면 돈을 법니다. 근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습니다.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입니다. 투자하는 자금은 어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 펀드 중에서 ETF도 있죠.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자금을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요 몇 년 동안에 동학개미로 우리나라 난리를 쳤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반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투자에는 원금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른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투자에 따르는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식 또는 주식에 운용하는 ETF라든지 넓은 의미의 주식형 펀드, 요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에는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마켓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이 ETF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4년 전에 이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이 박살날 때, 그 미리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9.11 테러로 주가가 박살날 때 미리 아셨습니까? 재작년인가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가가 박살날 때 미리 아셨습니까? 제가 50년을 이 투자업계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가끔 불축의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우량 주식이고 우량 펀드고 우량 ETF라면은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장기 투자 이야기만 하면요, 들으시는 분 중에 짜증내는 분이 많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올라 떨어져 그 얘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요, 불량 상품을 갖고 있으면은 100년을 기다려도 장기 투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개별 종목 리스크는 뭐냐? 시장 전체가 오르더라도 불량 주식 갖고 있으면 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개별 종목 리스크입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는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과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은 석유값이 오르면요,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지니까 항공 주식의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석유 주식의 주가는 오릅니다. 그래서요, 5종목, 10종목, 20종목의 평균 수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토스뱅크에서 제휴사를 통해서 연금을 모으니까 진짜 정말 쉽게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구만요. 12월 말까지 노후 준비하면서 연금 모으기 꼭 해야겠죠? 근데 12월 말까지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토스뱅크는 제휴사 연금저축 계좌와 퇴직연금 IRP 계좌도 가능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어요. 연금저축 계좌로 노후 준비하고 올 연말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이 분산 투자의 유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적립식으로 투자라는 것을 시간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연금저축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냐? 시간 분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분산 투자에는 뭐냐면 종목 분산 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TF 안에는 50종목, 100종목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종목 분산한 겁니다. 일반 펀드에도 한 20종목, 30종목, 40종목 들어가 있으니까 종목 분산 투자를 겁니다. 이게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그 또 하나는요, 리스크 크기별 분산 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투자 상품이라도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걸 리스크가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기 채권이나 예금은 리스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은 변동성이 높은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는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직장인들은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리스크가 큰 상품의 비중을 높입니다. 그게 리스크 크기별 분산 투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연금 저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장기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분산 투자를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ETF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요, ETF 안에는 몇십 종목의 주식이 들어가 있고 또는 채권도 물론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되고 있고 그 ETF를 가지고 이번 달에도 20만 원, 다음 달에도 20만 원 분산 투자, 장기 투자에 역할을 해주는 거죠. 주식형, 채권형, CMA 이 중에서 나는 어떤 비중을 많이 갖고 갈까? 젊을 때는 주식형의 비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주식형의 비중을 줄이고 이제 퇴직을 앞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CMA라든지 채권형의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 소위 말하는 리스크 크기별 분산 투자를 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은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좋은 투자 상품에 불입을 해야 됩니다. 우량 투자 상품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용회사의 평판을 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거래하고 있는 그 회사의 그 담당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펀드를 들라고 하는데, 이 ETF를 들라고 하는데, 이 ETF를 운영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과거의 성적이 좋았어요? 실력 있는 운용회사예요? 이걸 꼭 물어봐야 돼요. 그 회사가 평판이 있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과거의 성적이 좋았는지 꼭 확인해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수수료가 비싸면요, 나중에 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에 가입할 때 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입니다. 왜? 5년, 10년 가면 큰 차이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는가. 이거를 꼭 살펴보고 그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된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의 연금 백만장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부러워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회사에서 하는 퇴직연금, 그다음에 IRP 개인형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 저축, 이 상품 운용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한다면 뭐 미국처럼 백만장자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50만 장자, 그리고 50만 달러면 지금 6억, 7억 되겠죠. 거기에 국민연금 또 다른 연금을 합치게 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 연금 자산의 수익률도 높이고 또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다른 그 자금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맞으시기를 빌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